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금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LA 카운티 셰리프 선거가 유력 당선 후보에 대한 비리 은폐 의혹이 일면서 결과를 알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해당 후보는 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사퇴를 요구하는 다른 후보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9일 연방검찰은 18명의 카운티 셰리프 경관들을 재소자 가혹행위와 공권력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체포 기소된 이들은 재소자의 목을 조르거나 면회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재소자 중 FBI가 심어놓은 정보원을 협박하고 은닉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여파로 지난 1월 리바카 셰리프는 팔선을 포기하고 사퇴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셰리프를 선출하는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 중 한 명이었던 폴 다나카 전 부국장이 정보원을 은닉시키고 사실 은폐를 직접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다나카 후보에 대한 연방 수사당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짐 맥도넬 롱비치 경찰국장을 비롯해 다른 3명의 경쟁 후보들은 즉각 다나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And if you have somebody running for sheriff who's the subject of an investigation of that kind, they really are not in a position to be able to be a viable candidate for someone that we look to lead us in a public safety arena. 이런 가운데 다나카 후보는 사실 여부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셰리프 안에서 비리 은폐와 정보원 은닉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과는 관련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두 7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셰리프 선거는 사실상 짐 맥도널 롱비치 경찰국장과 폴 다나카 전 부국장의 2파전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번 비리 은폐 의혹의 추가 사실이 어떻게 드러나냐에 따라 사실상 선거의 당락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이번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여행객들이 자동차를 이용해 떠날 것으로 보여 교통 대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행객의 83%가 차량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노수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223만 명, 메모리얼데이 연휴에 자동차로 떠나는 여행객 수입니다. 남가주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중 83%가 손수 운전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4% 오른 수치로 개솔린 가격 인상폭 또한 10센트 정도여서 자동차 이용자들이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미 국내선 항공료가 평균 6% 오른 것도 자동차 여행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Well, the most popular American vacation mode during the summertime is automobile, and 88% of Americans will be traveling to their Memorial Day destination via their car. 이런 가운데 LA 1원 405 프리웨이 카풀 차선이 오늘 완성됐습니다. 4년 반 동안 카마게돈이란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며 진행됐던 세풀베다 패스 구간 공사가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번 확장 공사로 405 프리웨이 카풀 차선은 샌퍼난도 밸리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의 36마일 구간을 잇게 됩니다. 이로써 405 프리웨이 전체적인 교통 상황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LA 공항으로 오고 가는 교통 상황 또한 예전에 비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The 405 project is absolutely critical to our quality of life and our economy. But for drivers and people living here on the west side, this can't come soon enough. Which is why I'm so proud that our work to solve delay-causing problems means this project is getting done months earlier. 전국에서 메모리얼데이 휴가를 떠나는 사람은 지난해보다 500만 명 늘어난 3,600만 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 아르노버시티를 분양한다면서 LA와 뉴욕 등 100여 명의 한인들로부터 약 4천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아오던 아르누보 몽드 관계자들이 한국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한국 서울중앙지검은 아르누봉 몽드사의 이재성 대표와 김우성 전무를 사기와 분양대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LA와 뉴욕을 오가며 직접 투자 유치를 해온 이 회사의 실소유자 최두용 전 회장에 대해서도 곧 사법 처리가 있을 것으로 검찰은 밝혔습니다. 다른 한인들의 신분을 도용해 고급 자동차를 구입하고 크레딧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온 한인 7명이 뉴욕 퀸즈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 사기단 6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1명을 수배 중입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사기단 중 한 명인 우모 씨는 불법으로 자동차 브로커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른바 브로커라며 차량 구매를 도우면서 차를 구매하려는 한인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여권, 운전면허 사본 등을 요구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고급 차량 7대를 구매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신분으로 융자금도 지급받고 크레딧 카드도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알던 분 그 가게에서 일하시던 분인데 소셜 시큐리티 카드 같은 것들을 가짜로 만들어서 뭘 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근데 이번에 하여튼 그분이 그 사람이 잡혀갔다고 이번에 연루됐다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인 용의자들은 가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만들어 이 번호로 크레딧 카드와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사기 용의자 김모 씨는 아예 집에 제조 장비를 갖다 놓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오다 적발됐습니다. 자신의 주거지를 위조하기 위해 전화요금 청구서와 케이블 TV 수신 청구서까지 위조했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교회나 한인단체 등에서 주변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일을 알게 돼서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브로커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딜러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검찰은 2년간의 수사 끝에 이들 한인 사기단 6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임기빈 씨를 수배 중입니다. 이들에게는 모두 신분도용과 사기 등 모두 20여 가지의 혐의로 기소됐는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적게는 7년, 많게는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김일강입니다. 한국 정부가 세월호 후속 대책의 하나로 공직사회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5급 공채 선발 규모를 점차 줄이고 민간 채용 비율을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숙 기자입니다. 정부가 5급 공채 공무원 선발 규모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17년에는 5급 공채 인력과 민간 경력자 채용 비율을 5대5로 맞춘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늬만 개방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개방형 공모제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직순환 보직제도 대폭 손질해 장기 재직 분야의 경우 동일한 직위에 4년 이상 전보를 제한해 전문성을 키워주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관피아의 폐해를 막기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현재 자본금 50억, 연간 거래액 150억 이상의 기업에서 자본금 10억, 연간 거래금액 100억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는 13,000개까지 3배 이상 대폭 확대됩니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에는 예산 집행 권한을 강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해경 개편은 기능의 폐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해경은 발전적 해체라고 하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직 실종자 수습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하십사. 한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은 여론을 더 수렴해 다음 달 말까지 규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은숙입니다. 북한이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합니다. 북한의 참가 결정이 그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일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 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 선수단이 참가한다는 것을 아시아 올림픽 리사회에 공식 통보했으며, 리사회와 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제정한 규정에 따라 경기대회 참가에 필요한 신청을 곧 하게 됩니다. 북한의 결정은 각종 국제대회에 선수단을 활발히 파견해온 김정은 체제의 스포츠 중시 정책의 하나로 풀이됩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해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선수단과 응원단의 파견과 체류 등의 문제를 남북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냉랭한 남북 관계가 풀릴지도 기대됩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올림픽위원회가 정식으로 입국과 관련한 신청을 하면 방문증을 발급해 줄 예정이며 북한 선수단을 위한 정부 지원단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참가로 인천 대회에는 45개 회원국이 모두 참가하는 완벽한 아시안 게임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부산, 2006년 카타르 도하, 2010년 중국 광저우 대회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 때는 280명,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때는 300명의 응원단을 파견했습니다. KBS 뉴스 최일입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오늘 미국 등 각국에 판매된 렉서스 GS 세단과 시에나 미니밴에서 결함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총 46만 6천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렉서스 GS 세단 2013년 모델의 경우 브레이크 스위치가 운행 중 작동해 갑작스런 감속이 유발될 수 있다고 토요타는 설명했습니다. 리콜 대상은 미국에선 모두 1,500대가량인데 아직 사고 보고는 없다고 토요타 측은 밝혔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 즉 SAT 과목 시험 점수가 없는 학생들도 학부 신입생 선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홈페이지에 실린 신입생 선발 과정 안내에 따르면 경제적인 이유로 SAT 과목 시험 응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학생은 지원할 때 해당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버드 대학은 학부 신입생 선발 시 일반적으로 SAT 논리력 시험이나 대학 입학 학력고사, 즉 액트 점수를 요구하는데 SAT 과목 시험의 경우 두 과목 점수를 모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반중 시위는 일단락됐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의 외교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이달 초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한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 이를 계기로 불거진 베트남 내 반중 시위는 현재 소강 상태지만 중국과 베트남 양국의 해경선은 물대포를 쏘며 해상 대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외교전도 치열해졌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 회의에서 중국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ành động này của Trung Quốc đã và đang đe dọa trực tiếp đến hòa bình, ổn định, an ninh, an toàn, tự do hàng hải và hàng không ở Biển Đông. 중국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파라셀 군도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중국의 고유 영토라며 베트남이 국제 무대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现在他又到国际上颠倒是非，混淆黑白，对中国进行抹黑，无理地指责中方。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하면서 남중국해의 긴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태국 군부가 국왕의 쿠데타 추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정부 세력이 대대적인 저항에 나설 경우에 내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고영태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부동산 관련 경제지표 호조의 사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25원 50전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